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일본 TV 만화 영화 타이거 마스크의 주제곡입니다. 60대 이상인 분들 중에서 이 노래 가사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의 신간인 융심리학이 밝혀주는 추억속 만화의 비밀, 아톰의 꿈, 마징가의 혼, 원더우먼 아니마의 내용을 소개하며 성인의 의식세계의 깊은 곳을 들춰보는 내밀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7번째인 이번 회차에서는 제 책의 15, 16장의 폭력의 역사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폭력의 역사란 그 원제목이 A History of Violence인데요. 이 제목은 이제,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인류가 행사해왔던 폭력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폭력성을 어떻게 펼쳤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영화로서 이 히스토리라는 것은 병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이 챕터에서는 일본의 만화 영화 타이거 마스크하고 한국의 만화 대야망을 다룹니다. 타이거 마스크는 만화가 카즈와라 이키의 히트작으로 만화책과 TV 만화 영화가 다 큰 인기를 모았고 한국에도 번역돼 소개됐습니다. 대야망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 만화가 고우영 작가의 작품으로 일본에서 극진 가라테를 창시한 전설적인 무도가 최영의 활약상을 70년대 어린이 잡지 새소년의 연재물로 소개한 것입니다. 두 작품 다 대단히 폭력적인데요. 문제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아이들이 이런 폭력적인 작품에 열광했었고 그래서 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0년대 초에 일본과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타이거 마스크는 해외의 국제적인 비밀 레슬러 양성소 출신인 한 일본인 레슬러가 귀국해서 한국에서는 한국인이었죠. 호랑이 가면을 쓰고서 레슬링 시합을 벌이는 활약상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키워준 고아원에 돈을 대주기 위해서 조직에 보내야 될 자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조직에서 끝없이 보내는 살인적인 악당 레슬러들과 대결을 이어나간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대단히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이기도 한 이야기 전개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에 겨우 먹고 살만하게 된 일본의 대중한테는 타이거 마스크 또는 호랑이 가면을 쓴 청년인 다테 나오토가 불우한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설정이 큰 감흥을 일으켰나 봅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최근까지도 타이거 마스크나 다테 나오토라는 가명으로 불우 이웃에게 이제 익명의 기부를 하는 남자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프로레슬링이라는 것이 요즘은 쇼와 같은 오락물로서 특정 애호가들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지만 1960년대 말과 70년대의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전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던 최고 인기 스포츠였죠. 한국 레슬링의 최강자는 박치기왕 김일 선수였는데 김일 선수는 당연히 저 같은 꼬맹이들의 영웅이었고요. 그런데 김일의 사부님인 더 강한 원조 챔피언이 일본에 있었다는 소문을 꼬맹이들도 전해 듣게 됐는데 그 사부님 조남이 역도산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 화면에 나오신 체구 좋으신 분이 역도산이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그 제자인 김일 선수와 그리고 일본 제자인 안토니오 이노키입니다. 역도산 이야기는 한국에서 설경구 배우가 주연한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역도산의 제자인 이노키와 그 김일의 국제적인 대결이 실제로 당시 한국인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였었죠. 하단의 사진은 역도산의 문화생이었던 이 두 레슬러가 만년이 돼서 재회한 장면으로 뉴스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러한 60년대 말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만화책과 TV 만화 영화로 등장한 프로레슬링 만화 타이거 마스크는 양국의 사내 아이들한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는데요. 동시대에 마치 역도산이 그러했듯이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활약한 또 다른 걸출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만화책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무술인 최영의 또는 최배달 또는 오야마 마츠다스의 일대기를 그린 대야망인데 이 책은 역시 사내 아이들의 큰 인기를 끌었고 그 후에 세간의 일당백의 전설, 도장 깨기의 전설 등등을 퍼뜨린 본산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작가 고우영의 주관적 재해석과 상상이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대야망에는 단순히 무술가의 폭력적 대결 이외에도 인간의 삶에 대한 나름 깊이 있는 내용도 적지 않게 담겨 있어서
있어서요. 초등학생인 독자들한테 조국의 의미, 이웃나라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우정, 헌신, 신뢰 등에 대해서도 기억에 남는 메시지들을 꽤 많이 전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책의 폭력의 역사라는 챕터의 대표작으로 타이거 마스크와 대야망을 꼽았는데요. 그건 타이거 마스크 이래로 대야망을 통해서 점점 자라난 육체적인 강자에 대한 마음속의 동경이 결국 제가 성인으로 장성할 때까지 가볍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여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학자로서 현대의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자라는 우리들은 학교의 교과서 못지않게 대중 오락물 내용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고 내면화해서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라는 개인을 보면 일본산 만화와 미국산 헐리우드 영화 등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의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있겠습니다. 저는 심층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간 내면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흑백론적으로 비난만 하는데 반기를 들고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지만 타이거 마스크와 최배달의 활약상을 본 꼬마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역시 센 놈이 최고야, 남자는 주먹이 세야 돼 라는 원초적이고 유아적인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소룡이라는 폭력성의 예술가가 전 세계적인 성원을 얻게 됐고, 이와 같은 만화 작품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혈이 낭자한 무술 영화, 액션 영화, 조폭 영화들이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공격성에 잘 부응해주는 문화현상일까요? 그래서 공격성의 대리 분출을 가능하게 해줘서 폭력적 성향을 경감해주는 장치일까요? 아니면 동물적 폭력성을 과장 조장하는 로마시대 글래디에이터 문화의 부활일까요? 아마도 제 책에 말미까지 거론하는 많은 만화 작품들은 실제로 이러한 폭력성 문제의 논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저는 폭력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고 책 읽고 공부나 하는 비실비실한 노인네입니다. 그러나 타이거 마스크와 최배달에 열광했었던 공격적인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지는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반드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연한 나의 일부분을 부정하고 버리진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게 폭력성 같은 게 성숙한 중장년기, 노년까지 품고 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의 주먹 고수들은 결코 주먹을 휘두르지 말라는 충고를 들려주고요. 누군가 만약에 실제로 격정을 못 이기고 주먹 휘둘렀다가는 다치고 죽거나 감옥에 갑니다. 과연 인생사의 수많은 문제 중에서 주먹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명은 여전히 국가 간의 시시비비를 총탄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고 갈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제 책에서는 쭉 다루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징가 Z 등의 일본 만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